제주에서 출발한 여객선은 목포항에 접근 중이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변침, 그러니까 회전을 해야 하는 구간이 지났지만 항로를 이탈한 배는 그대로 2분에서 3분 직진하다가 좌초 사고로 이어집니다. 당시 여객선의 키는 선장 대신 1등항에서가 잡았지만 웬일인지 불과 100m 앞에서 섬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하는 진술일 뿐이고요. 아무튼 저희는 중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1등항에서가 휴대전화를 보며 태만하게 근무하고 있던 시각, 선장은 아예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폭이 좁은 항로로 규정상 반드시 선장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보기에는 넓은 바다처럼 보이지만 이처럼 중간중간 무인도가 있어서 주의해서 운항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해도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안법 장치도 섬을 향한 채 켜져 있었습니다. 결국 선장과 1등항해사, 조타수 등 운항 승무원 3명 모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총체적 인재입니다. 해경은 1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인 조타수 등 2명을 긴급 체포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출발해 전라남도 신안해역에 진입한 여객선은 통상적인 항로를 1600m가량 이탈했습니다. 보통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면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에 경고하는데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여객선이 항로를 이탈해 무인도 연안에 부딪히기까지 3분가량을 관제센터에서 인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 업무에 대해 잘했다고는 위반 점이 없잖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여객선은 200명이 넘는 인원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고 해역이 좁은 구역이라 관제센터에서 관심 있게 모니터링을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사고 해역의 관제 대상 선박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녁 시간대라 5척이었습니다. 관제 대상 선박은. 하지만 당시 관제 업무가 미흡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관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식구를 상대로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267명을 태운 퀸 제누비아호가 오후 4시 45분쯤 제주도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저녁 8시가 넘어 목포 장산도 인근의 족도 1600m 앞 지점에 들어섭니다. 섬이 밀집해 있고 수로가 좁은 협수로 구간이라 속도를 줄이고 자동 운항을 수동 운항으로 전환해 사람이 직접 방향을 바꿔야 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사고 여객선은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자동 운항을 유지하며 22노트 속도 그대로 8시 16분쯤 족도에 부딪힙니다. 선체 앞부분이 족도 위에 올라탈 정도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좌초된 겁니다. 심지어 관제센터는 해당 여객선이 3분 동안 1600m 정도 항로를 벗어난 것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인선 4척이 배 뒤에서 줄을 묶어 당기는 방식으로 사고 여객선을 꺼냈고 그 뒤로는 목포까지 자력으로 운항한 뒤 정박했습니다. 여객선이 섬과 충돌한 순간 커다란 굉음이 들렸습니다. 충격의 여파로 배 안 매점 진열대가 무너졌고 물건들은 쏟아졌습니다. 모처럼 제주도를 다녀오던 여행객들과 차를 싣고 돌아오던 화물기사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크게 놀랐습니다. 충격은 나이 다섯 분들은 좀 크다고 생각해야죠. 앉아있는 상태에서 넘어질 정도 됐으니까 당연히 놀랬죠. 뱃머리에는 아찔했던 상황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두꺼운 강판이 종이처럼 구겨지고 찢겨졌습니다. 사고를 접수한 해경은 20분 만에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배들을 동원해 좌초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혼란도 잠깐,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나눠 입고 차분하게 구조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이었습니다. 안내방송을 따라 밀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 하나 없이 질서정연하게 이동했습니다. 구조가 긴박하게 이뤄지면서 승객들은 탑승문이 아닌 이곳 화물칸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전원을 구조하는 데는 3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무틀 밟은 순간 구조자들은 그제야 안도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예, 저는 지금 사고 선박이 들어와 있는 목포 사막부두 여객선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사고 선박 퀸 제누비아 2호가 보이실 텐데 카메라 프레임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50층짜리 빌딩을 옆으로 눕혔을 때와 비슷한 길이로 26,000톤급 국내 최대 규모의 연안 여객선입니다. 사고 9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5시 40분쯤 항구에 들어왔는데 예인선 도움으로 족도 갯바위에서 벗어난 뒤엔 스스로 이동했습니다. 인근 숙소에서 밤을 보낸 승객들은 물론 병원으로 이송됐던 승객들도 모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급히 탈출하느라 배 안에 남아있던 차량과 짐도 넘겨받았습니다. 체포된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 해경은 이곳 목포항에서 사고 선박을 직접 살펴보고 항해 기록 장치를 통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서 해경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우선 1등 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 휴대폰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다가 수동 운전을 하지 못했다고 실토한 A씨가 당시 휴대폰으로 정확히 뭘 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겁니다. 사고 시각 조타시를 비웠던 60대 선장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좌초 여객선이 올라탄 전남 신안 족도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특정 도서로 지정돼 있는 만큼 관련자들에게 중과실치상 혐의와 함께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